자, 이번엔 자신의 모습에 성이 났다는 셀프 폭로 질문입니다. 제가 주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 호구 잡힌 거 아니야? 제가 주변인들에게 저를 이렇게 합니다. 전 곧 30을 앞둔 나이인데도 네. 거절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죠, 거절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을 못하는 저. 새해에는 거절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야, 거절이 참 진짜 어렵기는 해요. 근데 네. 이분은 제가 보니까는 호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셔서 이것을 좀 찾으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오신 분들은 부모님이실까요? 네네, 아빠랑 엄마랑 같이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니, 어느 정도로 뭐 거절을 평소에 못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걸 거절 잘 못해요. 어머야. 그거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근데 다행히게도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이제 주머니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거라도 좀 빌려주는데 잘 못 받는. 근데 못 받는 걸 전 알고 있는데 상대한테 말을 못해서 그냥 알고 있는 채로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다행인 게 아니라 나중에 그리고 이제 취준생이었을 때는 친구들이랑 카페에 가서 이력서를 쓰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흘린 거예요. 노트북에? 네, 그래서 아 괜찮아 했는데 막 파란 줄이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도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보상 얘기가 안 나와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력서 써야 되니까 엄마 아빠한테 노트북이 고장 났다고 엄마가 아빠한테 비밀로 하고서 사줬어요. 그걸 지금 아빠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빠가 정육점을 하시는데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정육점에?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연차라는 게 없었어가지고 당장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출근을 해서 오늘 정시 6시에 퇴근하고 싶다. 혹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건이 본인 집에 난 불이인 건가요? 네, 네 정육점이 아빠 가게요. 근데 저 집에 불이 좀 나가지고요. 오늘 저 조기 퇴근도 6시에 퇴근해도 될까요? 이렇게 오늘 저 지금 당장 가야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의 개인 사정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그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모르게 계속 애들 보면서 눈물이 계속 나니까 당연하죠. 부모님 우는데 가게인데. 이제 갑자기 오후쯤에 저한테 오늘 아이들 영상 만들어야 돼서 저녁 10시쯤 퇴근할 거라는 거예요. 아, 장난하나. 그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더 뭔가 말할 그 자신감도 없고 말했다가 괜히 나중에 나를 좀 안 좋게 볼 것 같아서 더 말을 못 했거든요. 10시에 퇴근하고 아니, 근데 이런 분들이 좀 표적이 되는 게 또 도를 아십니까? 그래. 이거 네. 이분 만난 적 있어요? 진짜 여러 번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계속 제 옆에 똑똑 입으로 계속 똑똑 이렇게 입으로? 네, 그래서 똑똑 이렇게 계속 하시는 뚜벅. 거예요. 똑똑 이렇게? 너무 놀라서 네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방금 보낸 시그널 느끼셨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이제 너무 당황해서 네 하면서 1시간을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안 끊기니까 번호를 물어보셔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한 3번 정도 이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아니 차단을 하셨어야지 그거를. 대단하다. 근데
근데 다행히도 그분이 나중에 차단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차단을 하신 거예요? 답답했나 봐. 똑똑 똑똑. 문이 안 열렸구나. 뭐 똑똑 계속 해도. 얘는 안 되겠다 이런 거야? 그러면은 연애할 때도 거절을 잘 못하시진 않으셨겠죠?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친구는 모으고 싶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는 좀 결혼을 미루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 엄마 아빠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날짜까지 잡았는데 그 상대 쪽에서 또 거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흐지부지하게 끝났어요. 만약에 그쪽에서 안 된다라고 안 하셨으면 나갈 의향이 있으셨어요? 네. 네, 남친분은 어떻게? 남자친구 지금 이 방송 보시면 알게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전에 얘기해야겠죠. 남자친구 지금 이 방송 보시면 알게 될 텐데. 혹시 아버님이 보셨을 때도 우리 따님이 거절을 잘 못한다는 성격인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거절 잘 못하거든요. 뭐라고요? 예. 아버님도요? 예. 아버님도 혹시 친구분들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까? 예, 저희도 많죠. 근데 어머니는 두 분 보고 있으면 어때요?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시죠? 네. 이제 답답해서 좀 뭐라고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근데 신랑한테는 많이 하는데 딸한테는 이렇게 세세하게 야, 네가 단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엄마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으니 네가 알아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거절이 힘드신 거예요? 일단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게 조금 무서워서 너무 잘 대하다가 한 번 정도 실수하면 왜? 너 원래 이런 거 잘하고 너 내내 잘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거절하면 또 기대에 실망을 시킬까 봐. 내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자, 눈치하고 센스하고 되게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눈치랑 센스는 되게 진짜 한 깻잎 한 장 차이거든요. 상황을 둘 다 잘 살피는 거예요. 근데 눈치는 이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근데 센스는 뒤꿈치가 딱 내려와서 상황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눈치를 봐야 할 상황에서 성장했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유년기 시절에 그런 눈치를 좀 본 것 같아요, 따님이? 이제 저희 집이 지금 재혼 가정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혼을 하시고 엄마가 잠깐 일하시느라고 할머니 댁에 맡겼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항상 있었어요. 그 내 집이 아니니까. 그렇게 초등학교 때까지 컸다가 재혼하셨는데 제가 중2병일 때 소리도 막 크게 내고 문도 쾅쾅 닫고 막 울고 막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상상이 안 간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아빠가 저녁에 다 잘 때쯤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술 한 잔 드시면서. 얘네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건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항상 사랑해 주시던 아빠가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그 후로는 이제 아빠가 4시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면 그냥 4시 안에 집에 있고. 말 잘 듣는 딸로 변했구나. 네. 왜냐면 아빠가 그러면 또 근데 그만큼의 아빠가 사랑을 주세요. 근데 저는 아까 따님이 거절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막 이렇게 들어오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버님 얼굴 표정이랑 눈빛이 너무 마음에 먹먹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얘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날 닮아서 정말 이러나? 그 애절함의 그 가득한 눈빛이 아까 아버님한테 느껴져서 저는 재혼 가정이라고 했을 때 아 역시 새엄마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느낌 자체가 옆에서 잘 안 들어. 아이고 그랬구나. 너 그랬구나. 둘이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여서 괜찮아 이러고 이제 닦고 있는데 이게 꽂았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관계가 깨졌잖아요. 엄마 아빠의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우리의 우주가 형성될 때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우주가 바뀌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할머니네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자란 땅이 아니잖아요. 내가 새로운 땅으로 심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센스 있는 사람들이 그때 눈치를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정감, 연결된 상호의 느낌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절 못하는 건 그걸 했을 때 이 연결감이 깨질까 봐 얘기를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그거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는 참 희한해. 그러면 더 배려해 줘야 되잖아요. 선생님 오늘 정시 좀 하면 안 될까요? 집에 불이 나서.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말해야 돼.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얼른 일찍 가요. 빨리 가세요 해야지. 얼른 일찍 가요. 그래야 되는데 저 불이 나서 6시에 가면 안 될까요? 잠불을 끄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 10시까지 내 마음이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어린이집에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나를 그렇게 대했던 그 사람을? 그러면 우리는 다 깨진 거야. 내 그때 마음도 깨졌고 결국 이 사람하고도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이거예요. 정당한 거를 예의 있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줄 사람은 내가 참아줘도 다 깨진다. 그리고 지내고 보면 인간의 관계는 그렇게 한 번 했다고 깨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해도 또 연결되고, 그리고 또 그와 깨졌다고 내 우주가 사라지지도 않아. 난 또 내 삶에 있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왜 이러는지 조금 이해했어. 이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자, 그러면 이걸 좋아지게 하는 가장 큰 첫 번째는 대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면하자. 어렸을 적에 할머니네 집으로 가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어린 나에게 해도 돼요. 대면해보자. 미니야, 지금 너무도 안정적이고 널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계속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꼭 하길 바래. 아유.